자, 안녕하세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맷처치 수요 배움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 Summer 2021 여름 배움터 프로그램은 Met Cinema, 또 조금 풀었으면 Met Cine Learning 해서 6시부터 7시까지 우리가 이제 역사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7시부터 정확히 영화를 상영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영화를 볼 겁니다. The Ballad of Little Joe. 그러니까 이 웨스턴 무비에도 장르가 여러 개인데 그 웨스턴 무비에 페미니즘 장르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아주 귀한 그 작품이에요. 굉장히 우수하고 영화 자체도 제작적 측면에서 그런데 내용이 그러니까 서부가 그 아주 못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인간 군상들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7시부터 한 8시 30분 정도까지 영화를 보고 조금 토론을 이어가는 포맷이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거르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보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런 시간 투자의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The Ballad of Little Joe. 우리 노래를 하나 먼저 듣고 가죠. 우리가 도대체 West, In Search of the American West에 왜 내 날에 내 결애가 나오나 좀 의아하실 텐데 노래를 듣고 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다시 볼까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어린 항쟁의 세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추나 눈부신 선주의 얼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에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저 귀한 가사인데 왜 우리가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간직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해가 우리 민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동해는 공간입니다. 그건 해양 공간입니다. 그건 해양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굉장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동해하면 떠오르는 오징어. 요즘은 뭐 물의 온도가 수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과거 전에보다 3배가 잡힌답니다. 동해 오징어가. 그래서 어디 뭐 남의 나라 오징어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이제
풍어의 시절이 왔는데 그것은 생산적인 공간이고 동시에 우리가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동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 아침을 주는 그런 정신적, 문화적 공간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해를 꼭 지켜야 하는 것, 사실은 조금 곁다리로 가지만은, 곁길로 가지만은 독도를 일본이 결코 우리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는 그 독도, 동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공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역으로 우리 한민족은 사실 동해, 태양이 떠오르는 동해, 그곳에 우리 존재를 확인해 주는 독도를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간직함이 옳다 이렇게 이제 노래도 하고 우리가 그런 정서에 합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동해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는 서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냥 단지 동해가 해양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새 아침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정신적 문화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미국의 서부라는 것이 주거 생산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곳에 미국의 정신적 유산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서부는 단지 서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런 땅 이런 뜻이 아니라 미국을 지탱해주는 정신사적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독도 사진을 한번 다시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미국의 정신적 공간은 어디냐? 그러면 서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라는 서부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서부라는 그 방향성, 서부라는 그 진취성, 그것이 이제 미국 정신사적인 토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공간의 의미를 In search of the American West.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간적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상력을 유발하게 한다고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가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감각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더 어떻게 보면 더 추상적인 차원의 미국의 문화를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네이션이 그곳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주체성을 만들어간다는 뜻에서 West as the space for American imagination and American national identity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참 어떻게 단일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이민의 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Immigrant as a percentage of the U.S. population, 이제 2020년에 벌써 15 million 정도가 이제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뜻은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15 million. 자, 15 million이면 퍼센테이지로 여기 어떻게 됩니까? 15%. 15% 정도가 이민자입니다.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증가할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단지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일 뿐만이 아니라 이민 1세대가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로 가면서 이민자라는 정서가 유지됨으로써 미국의 이민자의 단지 외국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들의 후손까지 합치면 이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민이 특정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국가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죠. 지금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초기에는 당연히 아일랜드, 제르머니, 유나이티드 킹덤, UK 했다가 이것이 점차 다른 출신국의 이민자들을 유입하게 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아주 다양한 인종이 우리 미국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독특한 자기의 뿌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적 도전은 이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무쌍한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는 쉽잖아요. 우리는 첫째 언어, 우리는 단일 민족, 우리는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디비에이션이나 버라이티가 없고 그냥 단지 한 민족의 단일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국토가 한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토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토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5천 년 동안 단일 민족이다 하는 얘기가 과장이 아니죠. 근데 미국은 단일 민족도 아니고 단일 문화도 아니고 너무나 다양함 속에서 단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 나라예요. 이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미국은 아주 독특한 모델을 택했죠. 처음부터. 그래프를 하나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 동양계, 미국 속에 살고 있는 동양계 이민사회의 그 분포도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은 23%가 Chinese, 그 다음에 Indian, Filipino, Vietnamese, Korean, Japanese, 그리고 all others의 파키스탄이부터 몽골리안까지 저 많은 분포도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솔직히 얘기하죠. Chinese, Indian, Filipino, Vietnamese, Korean, Japanese가 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여 있습니까? 뭐 비슷하게는 생겼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역사 다르죠. 감정, 감성 다르죠. 이렇게 복잡한 나라 속에서 어떻게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정체성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단일 국가로서 남북전쟁 때 두 개 나라가 될 뻔했죠. 단일 국가로서 오늘까지 유지해온 이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초기부터. 그리고 답도 아주 시원하게 나왔죠. 이념으로 가자. 이념으로.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머리에 있는 공통적인 나눔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 될 수 있다. 그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온 거예요. 사실은요. 필그림이 100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셔널 심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땡스기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셔널 심볼이 되어버렸잖아요. 왜냐? 그것이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정말 과연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 이런 모습이었느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서 왔냐,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미국이라는 사회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념이 미국의 정체성의 시작이죠. 혼돈하지 않고 저건 미국이야, 저건 미국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요소, 사상적 요소는 뭡니까? 보시는 바대로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00가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머리색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나라에도 미국이라는 것은 혼돈하지 않잖아요. 50개 주가 여기 딱 버티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아픔들이 있고 하는 미국의 한 유닛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혼돈이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유닛에 대해서는 혼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유닛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종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더욱더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게 First Amendment예요. 이게 First Amendment에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종교의 자유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요소라고 본 거예요. 상당한 그 모순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다 기독교를 믿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슬람 국가니까 다 이슬람을 믿자.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런 접근 방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혼란과 충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능성이. 그래서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유일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다양성이다 해서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이 헌법 수정안 제1조항이 굉장히 귀중한 거죠. 정리를 하고 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인종적 특성, 우리의 오리진, 출신 시작점으로 치면은 이 나라는 하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신적 측면에서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 미국이 역사 속에 무엇을 뜻하냐라는 그런 역사성, 그것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체계, 그것을 표현한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인권 선언, 인권 장전이라고 이제 정확히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접착체가 돼서 미국을 오늘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다양성 속에서. 그런데 이런 정신적 요소를 통한 하나됨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서부예요. 그 공간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그 가치들, 그것이 상징하는 오늘의 주제인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유발하는 그 공간, 그것이 미국의 정신사적 일원화를 가능케 한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지 않습니까? 계속 서부로 가고 있는 거. 왜? 땅이 필요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독립을 하고 나서 차지한 땅이 미국 대륙의 동쪽 3분의 1이에요. 저 정도면 인구 400만이 먹고 살고 등 따숩게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적 요소는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가는 거예요? 1812년에는 독립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또 합니다.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요. 세계 최강의 나라와 다시 한번 전쟁을 해요. 제2의 War of Independence라고 불러요. 왜냐? 여러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인 요소는 그거예요. 캐나다를 먹겠다는 거예요. 캐나다를 가져야 한다. 미국이 정말 진정한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든지 오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캐나다 공간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또 누구랑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하기 전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루이지애나 가운데 3분의 1 땅을 프랑스에서 사왔고, 또 이제 계속 전쟁할 거예요. 멕시코랑도 전쟁하고. 자, 그러면 이 공간, 이 웨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imagination,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상상력을 줄 수 있는 그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상력이 어떻게 힘이냐? 상상력이 힘이죠. 굉장한 힘이죠. 상상력 그 자체가 실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람이 마크 트웨인, 가장 미국적인 작가라고 표현하죠. The West, Frontier, The Space of Imagination and National Identity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찰과 일가를 한 작가예요. 마크 트웨인의 귀한 얘기들 참 많아요. 깊이 생각하고 싶은 표현들이에요. It is a blessed thing to have an imagination that can always make you satisfied, no matter how you are fixed. 여기 fixed라는 건 자기가 처한 삶이 어떠하더라도 imagination, 상상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나 이게 환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도를 그려가는,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가는 그 과정을 imagin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내가 은퇴를 하고 우리 이 배움터 운동을 5일 동안, 6일 동안 이어가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다면 그것이 공상이고 망상이고 허망입니까? 그건 imagination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능성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미국은 서부라는 그 개념, 그 서부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possibility of imagination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기가 막힌 코테이션이에요. The human imagination is much more capable than it gets credit for. This is why Niagara the Fall, 폭포, is always a disappointment when one sees it for the first time. One's imagination has long ago built a Niagara to which this one is a poor dribbling thing. 상상의 날개를 펴므로써 그 실체보다도 더 귀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에너지가 거기에 생성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마크 트웨인은. 그러니까 imagination이 없는 나라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imagination이 없고 next expression은 뭡니까? creative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로 하는 선제 조건은 imagination이에요. 상상하지 않고 창조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 창조적이라는 표현은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은 것을 만들거나 꿈꾸거나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imagination이 있어야 creation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imagination이 공간이 뭐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는 동부예요. 이스트예요. 이스트. 미국은 또 웨스트고 방향만 다른 거예요. 방향만 다른 거예요. 이 표현에는 혹시 반론을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마크 트웨인도 참 대범했어요. 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God will be a disappointment to most of us at first.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리스트답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직접 대면한다면 우린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신앙성 속에 그린 God의 이미지가 너무 파워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생을 그리워한, 내가 평생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그 대상을 딱 봤을 때 디스포인트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거 뭐 반신앙적이다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핵심은 아니죠.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창조성을 통해서 너무 아름답게 힘차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날 무슨 이 세상에 종말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런 얘기들이 우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있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위엄과 그 권능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마게돈이 오고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 자체가 디스포인팅하다라는 아주 깊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서부가 뭐냐? 서부가 넓은 땅, 아주 풍요한 땅, 아주 자원이 풍요로운 땅,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서부가 미국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서부는 미국의 정신사를 가능케 하는, 미국의 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imagination을 practice 할 수 있는 곳이에요.